만약 당신이 배운 모든 성공의 법칙이 거짓이라면 그 끊임없는 번아웃, 말할 수 없는 허전함, 항상 뒤처진다는 느낌이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면 세상이 당신에게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많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당신을 폭격하는 동안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 개발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실제로는 변화하고 있는 무언가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느끼지만 말로 표현 못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48%의 사람들이 SNS의 끝없는 부정성으로 힘들어하며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성공의 기준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 시스템의 거짓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뭔가 바뀌었어요. 밖의 것들, 사회적 단절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전의 나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안 맞는다는 느낌. 한때 의미 있던 꿈이 이젠 공허해 보여요. 견딜만 했던 관계들이 이제 참을 수 없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 하던 일이 이젠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받는 말은 더 많이 치료받으세요. 더 열심히 명상하세요. 자기 관리를 더 잘하세요. 마치 문제가 당신인 양 이 지치는 삶을 더 잘 견딜 수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무너짐이 위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통해 태어나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더 큰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초 정확히 1월 26일에 전 세계 영적 공동체가 주목하는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해왕성이 165년 만에 처음으로 양자리에 진입합니다. 이건 점성술을 믿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의식이 주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주기가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상징을 사용한다는 걸 아는 것에 관한 거거든요. 해왕성은 거짓을 드러내고 환상을 깨뜨리는 힘을 나타냅니다. 양자리는 개인의 의지,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나타내요. 이 둘이 만나면 집단의 거짓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구조들, 우리를 묶어두던 그 약속들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느낍니다. 개념이 아니라 본능적인 경험으로 말입니다. 예전엔 그냥 지루하던 팀 미팅이 이젠 몸이 거부하는 고통으로 느껴져요. 잘 돌아가던 관계들이 깊은 거짓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몇 년을 추구했던 꿈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꿈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이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갱년기도 아니고 휴가 가면 나을 번아웃도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이 틀에 갇혀있지 않으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 만들었던 가짜 자아가 진짜 당신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가 사라져야 다른 하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어떻게 나타났다 사라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나고 높아지고 해변을 향해 움직이면서 단단하고 강해 보여요. 근데 해변에 닿으면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다음 파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흩어져야 하고 물로 돌아가야 해요. 무너짐은 파도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이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모든 변화, 모든 무너짐을 실패로 만들었어요. 현대는 일관성, 안정성, 변하지 않는 자기 이미지를 신처럼 숭배합니다. 당신은 한 정체성을 만들고 그걸 지키도록 배웠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깨지기 시작하면 공포에 빠집니다. 당신은 그걸 고치고 강화하고 예전대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근데 만약 예전 버전의 당신이 그냥 입고 있던 옷이었다면 그게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이 받았던 기대들을 삶으로 옮긴 거라면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당신이 평생 거울을 봤다고 생각해봐요. 사회라는 거울, 가족이라는 거울, 문화라는 거울. 그 거울들에서 당신은 진짜처럼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봤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이미지에 맞추려고 했어요. 당신의 행동, 꿈, 심지어 감정까지 그 반영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달라졌어요. 당신은 그 거울이 당신을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울들은 시스템을 위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알수록 계속 연기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48%가 보고하는 그 불안감은 병이 아니에요. 당신의 신경계가 거짓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무너짐이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면이 떨어질 때, 연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당신의 타협된 버전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진짜 당신이 처음으로 호흡할 공간을 얻기 때문입니다. 무너짐은 위기가 아니에요. 무너짐은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가 동시에 깨기로 정한 게 아니라 이 거짓을 억제하던 외부의 구조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이걸 재촉했고, 경제 위기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얼마나 약한지 드러냈어요. 연결을 위해 만들어진 SNS는 우리가 얼마나 연기하고 떨어져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 당신은 그곳에 서서 미쳐간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해야 하는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쓸 수 없거든. 더 이상 관심을 가장할 수 없어. 자꾸만 커지는 그 질문을 억제할 수 없어. 정말 이래야만 해? 아니면 그냥 안 되는 거 아닐까? 할 필요 없는 거 아닐까? 하지만 왜 할 필요가 없는지, 정말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를 봐야 해. 외부에서 당신을 통제하려는 구조들과 당신이 가져야 할 내면의 자유 사이의 차이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본 적이 없어. 평생을 이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 당신은 배웠어. 사회의 규칙을 따르는 게 자신의 진실대로 산다는 뜻이라고. 사회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게 내 잠재력을 펼치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지만 이건 모두 거짓이에요. 그리고 가짜 자아와 진정한 자아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둘을 동시에 살 수 없거든. 선택해야만 해. 그리고 이 선택이 외부의 기대와 내면의 진실 사이의 이 갈등이 지금 전 세계에서 보이는 집단적 위기를 만들고 있어.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잘 돌아가던 관계를 끝내고 평생 믿어온 신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 붕괴감이 지금 이렇게 널리 퍼져 있을까? 왜냐하면 2026이 영적인 대화에 자꾸 나타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 시간이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것처럼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어.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집단적 감각이 생기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가장 깊은 거짓과 연결되어 있어. 당신이 진짜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짓. 당신 자신과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거짓. 이 거짓은 유용했어. 당신에게 목표와 동기,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감각을 줬거든. 근데 이젠 이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져. 그리고 이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게 같이 흔들려. 무너지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에 대한 거짓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이 거짓을 너무 오래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 그래서 둘이 섞여 버렸어. 당신이 해왔던 역할과 진짜 당신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당신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리고 더 저항할수록 더 고통스럽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느낀다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느낀다면, 발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깨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인류가 역사에서 드물게 경험하는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어요. 당신은 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왜 당신의 예전 삶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당신이 살아온 보이지 않는 감옥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벽을 보기 전까지는 왜 문이 열리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감옥은 실제로 있어요. 이름이 있고 구조가 있고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가둬뒀던 특정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옛 삶이 무너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당신이 살아온 보이지 않는 그 규칙을 봐야 합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것과 그걸 어떻게 반응할지 사이의 이 아주 작은 공간, 모든 게 변하는 이 거의 안 보이는 틈,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을 변화로 바꾸는 정확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한테 안 말해준 이 공간의 진실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을 부수는 진실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감옥은 끊임없는 자기 개선의 거짓이에요. 당신은 고쳐져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완전해요. 자신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생각해봐요. 치료받고 또 받고, 책 읽고 또 읽고, 새로운 방법 배우고 또 배우고, 드디어 충분한 나를 찾기 위해, 드디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가 되기 위해, 드디어 평온해지기 위해. 그리고 매번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법마다 그 밑에 깔린 메시지는 항상 같아요. 당신은 깨졌어. 고쳐져야 돼. 행복하기 전에 반드시 고쳐야 할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고. 이게 그 감옥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았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거짓의 문화는 당신을 미완성 상품처럼 가르쳤어. 당신의 행복은 다음 단계의 성장에 달려있다고. 자신을 더 노력하고 더 깨어있고 더 치유되게 하기만 하면 그럼 드디어 완벽해질 거라고 말했어. 그런데 불완전함 자체가 거짓이라면, 당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맞는 진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뭔가의 증상이라면, 사회적 비교, 당신을 항상 뒤처진다고 느끼게 만들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 있어. 더 진화된 것처럼 보이고, 더 깨어있고, 더 깨달은 사람들의 끝없는 피드.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 빚을 본다. 고통만 본다. 아직 안 한 일들만 본다. 48%의 사람들이 SNS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야.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야. 나 그들 안에 뭔가가,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이 끊임없는 연기가 진짜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말이야. 당신의 지침은 약함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거짓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 깊게 읽어. 이게 모든 걸 바꾸어. 당신이 지친 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친 건 당신의 몸이 이 경주에는 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무리 많이 고쳐도 항상 새로운 문제, 새로운 트라우마, 처리할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당신을 풀어줄 역설이 있어. 당신이 자신을 고치려는 것을 멈출 때 진짜 변화가 시작돼.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방법이 있어. 새로운 거 아니야. 어렵지도 않아.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할 때 혁명적이야. 그걸 내적 공간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 뭔가 일어나. 누가 당신을 비판해. 당신은 분노가 솟아오르는 걸 느껴. 보통은 당신은 바로 반응할 거야. 방어하거나 되받아치거나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억누르고 멀쩡한 척하다가 나중에 폭발시킬 원한을 모을 거고. 그런데 그 비판을 듣는 것과 반응하는 것 사이에, 정확히 그 순간에 당신이 공간을 만든다면 물리적인 공간 말고 마음속 공간이야. 깨어있는 숨. 당신이 단순히 분노를 관찰하되 그게 나는 아니라고 아는 3초의 멈춤. 분노가 여기 있어. 근데 나는 분노가 아니야. 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공간이야. 일어나는 것과 반응하는 것 사이에 이 공간에서 당신의 진짜 자유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당신은 바뀔 수 없는 존재가 돼 감정을 없애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신비한 기법으로 극복했기 때문도 아니야. 당신이 뭔가를 느끼는 것과 그게 나인 것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당신은 화난 사람이 되지 않고도 분노를 느낄 수 있어. 겁쟁이가 아니면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 우울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이 이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고통을 계속 쌓는 것을 멈추고 깨어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리고 깨어난 상태에서 받아들인 고통은 변해. 저항하고 억누른 고통은 더 커져. 이제 이게 더 큰 뭔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봐. MZ세대는 끊임없는 생산성 문화를 포기하고 있어. 더 이상 전통적인 열심히를 원하지 않아. 게으르기 때문도 아니야. 그들 안에 뭔가가 이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세상이 원하는 성공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맞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이건 반항이 아니야.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거야. 그들은 말없이 얘기하고 있어. 지칠 때까지 연기하는 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루의 매 순간을 짜내는 건 자유가 아니라고. 의미 없는 성공을 쌓는 건 그냥 다른 형태의 감옥일 뿐이라고. 그리고 세대에 미처리 된 상처를 짊어진 당신은 이 깨어남의 최전선에 있어. 당신은 이미 자신과 분리되어 사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 당신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따르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봤어.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2026년 토성과 해왕성이 36년에 한 번만 일어나는 만남을 이루게 될 거야. 점성술의 관점에서 이건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건 미래 예언에 관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내면으로 느끼는 게 밖의 세계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에 관한 거야. 오래된 구조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전의 삶의 방식, 관계 짓는 방식, 세상 속에 있는 방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 이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야. 영이 뒤에 있던 진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어나는 거야. 고독 연구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밖에 소음을 떠날 때 정신 건강이 눈에 띄게 나아진다고 기록했어. 우울증 24% 감소, 불안감 16% 감소, 고독이 신비로워서가 아니야.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연기하는 걸 멈췄을 때 드디어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들을 수 있는 조용함이 생기기 때문이야. 2026년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게 아니야. 연기 뒤에 있던 진짜 당신을 드러내는 거야. 당신 주변에서 무너지는 모든 것들, 깨지는 관계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들, 이 모든 게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드디어 가면을 벗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여기 있다. 당신은 항상 뭔가 잘못됐다고 알았어. 모두가 사는 방식대로 살 수 없다고 항상 느껴왔어. 다른 길이 있다는 감각을 항상 품고 있었어. 비록 그게 뭔지는 말할 수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이건 부적응이 아니었어. 그건 명확함이었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이 시스템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고. 당신은 이걸 끝내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리고 당신이 그걸 끝내는 방법은 밖의 혁명이 아니야. 모든 걸 불태우는 게 아니야. 마음속 공간을 통해서야. 상처를 계속 다음 사람에게 넘기려는 것을 거부하는 조용한 결정을 통해서야. 당신이 일어나는 일과 반응하는 것 사이에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세대를 이어온 상처의 고리를 끊어. 분노를 느끼면서도 약한 누군가에게 그걸 바로 쏟아내지 않을 때 당신은 수백 년의 패턴을 멈춰. 슬픔을 무시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조상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어. 이건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당신을 고치려는 또 다른 기법도 아니고요. 이건 영적 연금술이에요. 이게 바로 당신이 태어난 이유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걸 진정으로 이해할 때 뭐가 변하는지 여기 있어요. 평생 짊어져온 부족함의 느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존을 위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여러 세대의 무게였어요. 절대 자기가 될 수 없었던 증조 부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어요. 받아들여지기 위해
진짜를 포기했던 조부모의 울음이었어요. 안에선 죽어가면서도 밖에선 행복을 연기했던 부모의 영향이었어요. 당신은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는 항상 같았어.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진짜는 정반대야. 당신은 완전해요. 항상 그래왔어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깨졌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이전 세대들이 눌러 담은 모든 걸 느낄 만큼 충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가둠을 봤으니 부족함이 거짓이고 완전함이 당신의 원래 모습이라는 걸 알았으니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나를 고칠까? 아니야. 더 이상 내 뭐가 잘못된 거야? 도 아니야. 더 이상 언제가 되어야 난 충분할까? 도 아니에요. 이제 질문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이 감옥을 빠져나올까? 완전함을 찾으려고 해결 대신 이미 완전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예전 삶이 무너지는 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항상 있었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 진실은 당신이 변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항상 정확히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게 실패가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어요. 당신이 드디어 가면을 벗고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아무도 당신한테 말 안 해준 진짜는 이거야. 당신은 절대 깨지지 않았어. 당신은 그렇게 믿도록 조건화되었을 뿐이야.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꿔.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걸, 누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깊은 뭔가가 일어나거든. 변화는 변신이 아니야. 변화는 깨닫는 거야. 당신이 마침내 모든 조건들을 벗고 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무너짐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불사조를 생각해봐. 동화 같은 버전 말고 신화 안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말이야. 불사조가 불타는 건 벌받기 위함이 아니야. 다시 태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불태우는 거야. 불은 파괴가 아니야. 필요한 정화거든. 우주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오래 짊어진 이 거짓된 것들 없어져야 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 절대 아니었던 사람의 껍질을 벗고 있는 거야. 끝나는 모든 관계, 무너지는 모든 꿈, 사라지는 모든 확신, 그건 잃는 게 아니야. 그건 자유를 얻는 거야. 삶이 당신에게서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걸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려고, 맞춰지려고, 모두가 원하던 그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모아둔 모든 것들을 말이야. 그리고 여기 모든 걸 바꾸는 반전이 있어요. 당신이 깨달아야 할 말. 당신이 산산조각 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이걸 정말로 받아들여봐. 진정으로. 혼돈처럼 보이는 건 재정렬이야. 끝처럼 보이는 건 새로운 시작이야. 외로움처럼 보이는 건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때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할까? 이걸 또 다른 영적 가짜놀이로 만드는 함정에 안 빠지고 정말로 이 변화를 사는 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제가 내면의 공간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숙달입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불안정하게 할 때 비판, 거절, 두려움 반응하기 전에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관찰합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느낍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에서 순수한 현존의 그 찰나에서 당신은 어떤 외부의 인정도 결코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주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세계가 이제 막 재발견하기 시작한 무언가로 우리를 이끕니다. 고독은 처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영적 촉매제입니다. 저는 강제된 고립이나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는 그 신성한 공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곳.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식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각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거짓된 자신의 버전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들은 일관적입니다. 의식적인 고독 속에서 그들은 수년간의 피상적인 연결이 결코 제공하지 못한 명료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앨런 와츠가 자연스러움에 대해 가르친 것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그는 노력으로 진정성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도록 만들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이미 흐릅니다. 그것이 물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이미 진정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고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망가진 척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해방감이 느껴지나요? 당신이 스스로를 고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타이밍을 보세요. 우리는 2026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집중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여기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수비학에서 이 플라즘 플러스 6을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1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시작의 에너지입니다. 타로의 바보 카드, 여정의 첫걸음,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과정을 믿고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의식 연구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심장 중심의 의식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고 기반 리더십에서 연민 기반 리더십으로의 집단적 전환입니다. 통제에서 연결로, 수행에서 현존으로, 그리고 2026년이 세상이 변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오래된 정체성을 놓아줄 에너지적 허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에 관한 거라면 어떨까요? 다가오는 이 해가 단순히 우주가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이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짊어지고 다니기를 멈출 시간이라고. 왜냐하면 여기 최종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이미 여기 있으며 당신이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나가기를 기대할 때 집에 머물기로 한 당신의 결정 속에, 전에는 확신하는 척했을 때 모르겠다고 말할 당신의 용기 속에, 다음 주에 분산으로 도망가는 대신 불편함 속에 앉아 있으려는 당신의 의지 속에, 변화는 별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사람에게로의 항복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통합할까요? 우리가 이 여정에서 탐구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져다가 당신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무언가로 변환할까요?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온전합니다. 망가지지 않았고 불완전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의 파도는 당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하기 위해 그들의 승인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둘째, 고독은 힘입니다. 약함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며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두의 기대를 반영하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성은 혁명입니다. 당신의 불안정함으로, 당신의 끊임없는 인정축으로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단순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사과 없이, 설명 없이, 수행 없이 그것이 혁명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칠 때 진실을 보여주는 파도, 환상을 반영하는 거울, 거짓을 태우는 불, 주권을 드러내는 공간. 당신은 더 이상 이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기를 멈추고 물 그 자체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나요? 당신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왜 나일까? 이제 당신은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 답은 해방입니다. 당신의 옛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움츠러들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하는 것이 진실한 것의 취약함보다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수행이 너무나 지쳐서 진정성의 미지조차 더 나아 보이는 곳입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역설들, 그것들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해결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으면서 평범합니다. 당신은 특별하면서 보통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백한 모순들은 당신이 하나의 서사를 강요하려 할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단순히 흐를 때, 노력 없이 존재할 때 이러한 역설들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삶은 결코 모순을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그것들과 함께 춤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원하던 확인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생각하던 방식은 아니에요. 당신이 뭔가 변해야 한다고 느끼는 건 맞아요.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건 맞아요. 당신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느끼는 것도 맞아요. 당신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못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탄생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초대예요. 외로움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그럼 여기 내가 당신이 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내일이 아니에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연기 대신 고독을 택하세요. 인정 대신 진정성을 택하세요. 생산성 대신 현존을 택하세요. 오늘 5분만이라도, 작은 선택 하나라도 당신이 기대받는 것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 거짓의 힘을 약화시켜요. 거짓을 약화시켜요. 새로운 방식의 삶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만약 이게 당신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말 중에 당신 내면의 진실이 느껴진다면 계속 탐험해봐. 계속 물어봐. 불편할 때도, 특히 불편할 때 진정성을 택해. 왜냐하면 2026과 그 이후로 당신을 이끌 최종 진실은 이거거든.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우주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치유되고 변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그냥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걸 멈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변화는 별 속에 있지 않아요. 미래에도 아니고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더 나은 버전의 당신 속에도 없어요. 변화는 당신이 항상 그대로인 사람으로 항복하는 그 속에 있어요. 그 항복이 뭐냐면, 그 항복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유일한 용기의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특별해야 한다고 배운 세상에서 손질 없이, 필터 없이, 연기 없이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일이거든요. 당신의 삶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너짐 너머에 변화된 당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너머에는 당신이 있어요. 드디어 진짜로 완전하게. 그리고 그건 항상 충분했어요.